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한나영 선생님도 얼굴 보여주시고 감사해요. 자, 단톡에 올린 느린학습 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진행 관련 느낀 점. 지금부터 자, 작성을 하시는데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세 가지 많으시면 많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을 하시고 너무 길게 하면 다 안 들어가니까 뭐 18자인가? 19자까지인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자, 작성을 하시고 밑에 서브밋을 반드시 누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단톡에 올려봤는데요. 소리 켜주세요.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몇 분 안 올리셨네요. 발달 장애인의 이해 의사소통 학습법과 비슷한 듯. 네, 맞아요. 그죠? 느린 학습자하고 발달 장애인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죠. 그죠? 자, 그 외에는 다 좋았습니다. 인터넷 수업 시 음향 테스트를 한 후에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셨고요. 그죠? 음향 테스트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죠. 자, 그리고 또 당일 강의록을 당일 올려주세요. 아, 교환을 당일 올려달라 이 말씀인가요? 한꺼번에 처음에 다 올리지 말고? 맞아요? 네. 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느린 학습자 2급 자격증 과정을 통한 단순한 지식. 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의견이 없으세요? 또 올라왔네요. 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을 배우게 되었다. 사례 중심의 멘트를 알려주셔서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 자, 또, 느린 학습자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된 게 가장 커요. 느린 학습자 지도자에게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죠? 기다림이 중요하죠. 그죠? 기다림. 자, 또, 계속해서 막 올라오네요. 자, 실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자, 또 인터넷 수업 시음형 했고 발달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발달 단계별로. 네. 2급, 1급 과정에서 발달 단계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2급이라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요. 자, 1급 과정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 점 감사드리고, 자, 사례 중심의 멘트를 알려주셔서 수업에 도움이 됐고요. 느린 학습자 지도사에게는 자, 소리 때문에 집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그죠. 제가 강의하면서 즉각적으로 해제는 네, 음소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그죠. 자, 강의록과 강의 계획안이 동일했으면 강의안과 강의 계획안이 동일합니다. 제가 올려준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PPT가 이 전 기수 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강사님들께서 강사를 하시는데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7강이 9강이 가고 이러기는 해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이제는 없으신가요? 더 이상은? 자,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의견을 참조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한꺼번에 처음에 PPT를 올려드리지 않고요. 어, 그때그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 PPT를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자, 음량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저는 듣기에 잘 들렸거든요. 저는 잘 들리기 때문에 또 다 인터넷 환경이 달라서 다른 선생님들은 안 들릴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어, 그것까지도 다 참작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듣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야, 오늘 우리 김선영 강사님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잘했지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있고요. 자, 다음은 경계성 지능은 이해.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지능 지수가 70일에서 84의 범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능 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능 지수가 90이어도 다른 사회적인 면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면 자, 느린 학습자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보 처리가 늦고 추상적 사고도 제한적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어려움과 친구관계, 대인관계 어려움, 성인이 되어서는 직업생활의 어려움까지도 이제 적절한 개입이 안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자, 학습 속도가 차이가 나고 적응 능력의 차이,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적절한 지원이 조기에 개입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자, 직업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장애인 교육이든 느린 학습자 교육이든 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친구들도 직업 생활을 통해서 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느린 학습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적절한 개입이 안 되면 결국은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 어때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학습 특성도 우리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었죠.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 자, 학습 시 어려움. 자, 이런 학습 전이가 어렵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수학 계산은 하는데, 그죠? 천 빼기 300은 700이라고 뺄셈 문제를 풀어. 그런데 어때요? 학습 전이가 어려운 건 뭐예요? 슈퍼에 갔을 때 1,000원을 내고 300원짜리를 샀으면 700원을 거슬러 받는다는 걸 수학 문제 풀 때 다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자, 학습 전이가 어려우니까 어때요? 내가 배운 것을 적절하게 자, 유용하게 사용을 못하는 게 이제 학습 전이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학 문제와 실제 물건 구매를 서로 다른 별개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학습 전이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유치원에서 막 가게놀이 하고 모조 가짜 돈으로 막 시장놀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학습 현장에서 유치원생이나 하는 거야, 시장놀이는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수준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들이 하던 시장놀이 하고 해야겠죠. 그죠? 그 아이 단계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생물학적 나이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유치원 수준이야. 그럼 어때요? 유치원 수준처럼 똑같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어의 뜻은 알지만 또 대화할 땐
못 쓸 수도 있어요. 학습 지원이가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사과, 사과라는 단어와 먹는 사과. 자, 잘못해서 친구와 말다툼한 뒤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 자,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에서 어때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또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암기하는 것과 상황에 맞춰서 인추라는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학습 전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청소하는 법을 학교에서 막 배웠어요. 정리정돈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은 안전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또, 모든 면에서 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우리 느린학습자 교육 면에서도 정리정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청소하는 법을 그래서 배웠어요. 정리정돈은. 단계별로. 청소해라,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가방걸이에 걸자. 책상 위에 지금 당장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연필과 지우개와 학습지만 빼고 다 자기 자리에 자, 정리하자,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또 학교에서 배웠어. 열심히. 센터에서 배우고 정리정돈하는 법을.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엉망이 돼버린 자기 자신의 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 전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학교에서 배웠고 센터에서 배웠으면,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자기 자리에 다 집어넣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또 상황이 달라지면 센터와 학교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 어때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개별화된 학습 접근법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자, 개별하지 않은 학습 접근법,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느린 학습자도 마찬가지죠. 지능 지수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아까 우리가 멘티미터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거의 지원 전략이 거의 유사한 점이 아주 많죠. 그죠? 그래서 강점 활용 학습 전략입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동안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으로 계속해서 실패의 탑이 쌓여 있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의 강점을 파악을 해서 강점 활용 교육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성공 경험이 늘겠죠.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학습 의욕이 생기죠. 그런데 실패 경험만 계속 쌓이다 보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못 해. 이런 것들이, 자,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가보면, 제가 지금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거기는 전부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느린 학습자 관련 전문가들이 다 들으셔요. 막 열 몇 명이 들으시는데, 학부모는 딱 한 분이고요. 다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자, 전문가들이 들으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딱 보면은 저 못하는데요. 안 할 건데요. 나 못하는데요. 이게 딱 첫마디래요. 대부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런데요. 대부분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조기 개입이 돼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3살, 4살 때부터 접근을 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방치하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학원에 보내놓고 학원에서 1대1 개별화 맞춤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과외면 몰라도. 막 2, 30명 있는 데서 우리 아이 좀 다른 애하고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 특별히 지도해 주세요 하면은 마음은 알지만 선생님 마음도 해주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불가능하죠. 그죠? 20명, 30명을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느린 학습자 한 명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짜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죠. 그죠? 실천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요구하죠. 그러면
주영미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영미 선생님께서는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는 느린 학습자야. 그런데 부모님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아이도 같은 또래 애들과 똑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요구만 해. 우리 아이를 특별히 좀 봐달라, 잘 봐달라, 잘 지도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만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영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화면을 다 닫아버려.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화면을 다 닫아버려서 무서워, 질문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서 다 뭐 드리고 들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줌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 다 화면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주영미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지금 한 명이 그래서 말씀은 현실적인 얘기는 말씀 상태에 대해서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는 어린이집이라서 인정도 안 하시고 그래서 뭐 아이를 개별적으로 한 명만 뭐 대그룹이다 보니까 대집단을 해야 되니까 걔 하나는 뭐 나눠서 해준다든가 그 짜투리 시간에 뭐 낮잠 시간에 해준다든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듣기 시작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저도. 그죠. 딜레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 계시는가요? 김차순 선생님인가? 김자순 선생님? 김차순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는 김자순 선생님으로 보인다. 김차순 선생님 맞죠? 네, 네네. 네, 네, 네. 선생님. 아까 주경미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저도 학교 지금 이제 나가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늦됨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에 대한 과부하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참 이거는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선생님조차도 어려운 문제들을,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장애 진단 맞은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짜, 어, 100번도 더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아이를 생각해보면 인정하고 빨리 학습을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부모인 자기로서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저희 아이 학교 때, 저희도 이제 같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방법은 약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럴 때 제 친구가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냥 빨리 진단받고, 약 먹고, 그 다음에 센터 다니면서 해서 되게 회복해서 지금 성인이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좀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게 낮음이 어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래로 생각하는데 평균점에서 아이의 성향이라고 약간 다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오, 네. 아,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김차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느린 학습자도 마찬가지죠.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죠?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제 의료적 모델에서 지금은 사회적 모델로 가잖아요. 장애의 패러다임도 그렇고 느린 학습자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장애가 있으면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의료적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때요? 사회적 모델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모델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이 예를 휠체어탄 장애인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장애인이 어 땡땡 복지관에 자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계단밖에 없어. 그러면 그 장애인이 거기 면접장에 못 가. 그러면 과거에는 의료적 관점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건 그 장애인의 책임이죠. 네가 휠체어를 탔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그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고요.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거죠. 이 장애인이 못 오는 건 엘리베이터가 없고 경사로가 없어서 못 오는 거지. 어때요? 그 장애인이 장애가 있어서 못 온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그렇고, 느린 학습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도. 자, 이 느린 학습자가 환경적 원인으로든 유전적 원인으로든 어떤 원인으로든 느린 학습자가 되어 있어요, 현재. 적절한 교육에 개입이 안 됐던 아니면 지능이 낮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건 니네 부모가 너를 적절히 개입을 못하고 느린 학습자라는 걸 인정을 못 해가지고 너를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육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가 지금 느린 학습자 상황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니네 문제지. 니네 가정의 문제지. 자, 과거였다면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느린 학습자도 장애인처럼 보호하고 법적 토대로 내서 보호하고, 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을 하고, 자, 사회가 적절히 개입을 해서 돕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식 개선이 엄청 중요하죠. 장애인들은 이제 인식 개선이 많이 돼 있어요. 법정 의무 교육이 돼가지고, 어,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요. 장애인들을 에티켓은 무엇인지, 장애인을 뭐 고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장애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느린 학습자는 또 비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은. 그죠? 인식 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말 안 듣는 아이, 눈치 없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빵빵 하는 아이, 막 이렇게 낙인 찍혀가 있죠. 그런데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우리 아까 이순희 강사님도 그 우리가 그 1급 과정에서 1등 하신 강의하셨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관에 뭐 어떤 단체의 장이 느린 학습지에 대한 인식이 1도 없다고 자, 아쉬움을 토로한 적 있죠. 그러면서 그 단체의 장부터 느린 학습자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순희 강사님 계셨죠. 자, 저도 거기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인식 개선도 안 될 뿐더러 느린 학습자 특징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단순히 자기 말을 안 듣는 아이, 말썽꾸러기, 공부 못하는 아이, 막 타인을 귀찮게 하는 아이, 친구들 거 못 어울리는 아이, 엉뚱한 소리 하는 아이, 막 이렇게 낙인 찍혀서 한심한 아이, 막 이렇게 취급을 하죠. 자, 그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이 아이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아이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막, 귀찮아하죠. 그런 게 이제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곳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면 느린 학습자 인식 개선 교육도 법정 의무 교육이 되겠죠. 그죠? 인구의 13.6%나 느린 학습자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다문화가 또 엄청 많잖아요. 다문화. 다문화 친구들도 대부분 그 교육 현장에 있으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문화가 느린 학습자가 그렇게 많대요. 적절한 개입이 못 돼가지고, 그죠? 엄마가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못 하다 보니까, 그죠? 학교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또 뭐, 자녀 양육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은 비장애인처럼 태어났지만, 적절한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느린 학습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많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느린 학습자들이 그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다감각적 학습 방법. 그죠? 시각, 청각, 촉각을 활용해서 자, 실습 중심의 학습. 자, 멀티미디어 자료를 자, 활용한 학습.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다감각적 시각적 감각과 또 다감각적 시각, 촉각, 청각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학습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실습 중심의 학습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말 그대로 만져보고, 눈으로 그려보고, 그죠?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자, 활용을 해서 실제로 해보는 학습이죠. 그러니까 시장놀이를 한다든가, 그죠? 실제로 마트 가서 장을 본다든가, 실제로 내가 키오스크로 결제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실습 중심의 학습. 자, 이런 것들이 텍스트보다는 그림이나 도표나 또 색깔을 볼 때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자, 유치원생들 하듯이 10에서 15분에서 20분 단위로 학습 시간을 구성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신생아, 어린이, 그 다음에 학령기 아동, 그리고 청소년, 성인, 이런 분들의 주의 집중력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김영란 선생님? 김영란 선생님. 영유아. 그래도 영유아요? 예. 5분? 오, 맞추셨어요. 그죠?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학령 전 아동, 4세에서 5세 사이는. 자, 우리가 이 친구들이 몇 분 정도의 주의 집중력을 갖는지를 알아야 느린 학습자는 그죠? 만약에 얘가 영유아 수준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어때요? 5분에서 10분 수업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주의 집중력 시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학년정 아동은 10분에서 15분. 자, 초등학생은 15분에서 30분. 자, 주의 집중 시간이. 그다음에 청소년도 30분에서 45분. 그리고 성인은 45분에서 90분 정도의 집중력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지우 집중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면 주의 집중력은 15분에서 30분은 돼야 돼. 그죠? 그런데 얘가 생물학적 나이하고는 다르게 자, 정신 연령이 자, 영아 2, 3세 수준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한 5분 하고 10분 하고 끊고 쉬고. 그죠? 또 수업 5분에서 10분 하고 또 쉬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자, 기초 학습 능력 향상 방법인데요. 읽기 능력 향상 전략, 그다음에 쓰기 능력 향상 전략, 수학 능력 향상 전략.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에서 쓰기 능력, 읽기 능력, 수학 능력 향상 전략이라든가 수학학습 지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학습 동기부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난이도 조절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자, 단계별로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울여도 마음과 정신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성공 경험이 쌓이겠죠. 엄청 노력하고 힘든 걸 처음부터 시키면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걸 시켜서 하면은 칭찬,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자, 성공 경험이 쌓여야 자존감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다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절한 개입을 해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도 있죠, 당연히. 그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적절한 개입을 해가지고, 지능은 낮지만 자존감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느린 학습자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죠? 보편적인 특징을 우리가 하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이 상태는 어떻고,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자,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세워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탁탁 들어가야 얘가 팍팍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작은 성과도 축하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면, 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 시스템. 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칭찬하고, 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다음날 얘기하면 자기가 왜 그 칭찬을 듣는지 몰라요, 잘. 그죠? 다음날 또 교육을 시켜. 아,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건 좀, 이 행동 수정 좀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다음날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하고 하면은, 얘가 왜 지금 내가 런 말을 여기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즉각적으로 행동 수정할 거 있으면 교육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상하고. 자, 오늘 잘한 거 내일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시각적인 목표를 눈에 보이게 여기 그림처럼 딱 보이게 그래서 느린 학습자는 산만하기 때문에 어때요? 정리정돈 깔끔해야 된다 했죠. 팍 정신 팔리게 하는 뭐 인형이 있거나 막 그림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그렇잖아도 지휘 집중력이 안 되는데 더 막 이렇게 딴 데 보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딱 지금 학습할 때 필요한 거 외에는 자, 그 방법도 우리가 다 학습했죠. 어떤 멘트를 사용하면서 어 감옥에 가둬야 되는지. 자, 우리 학습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뭔지 먼저 물어보고, 자, 저는 이 핸드폰이 방해가 돼요. 저는 찻소리가 방해가 돼요. 저는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방해가 돼요. 막 이러면 어때요? 자, 그러면 최대한 제일 조용한 방에 가자. 찻소리가 안 들리는 방에 가자. 뭐 방음 설치해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조용한 방에 가자. 그리고 친구들이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방에 가자. 그리고 네가 방해하는 인형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감옥에 넣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학습이 끝나면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자. 이렇게 이제 하면 어때요? 애들이 감옥놀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재밌어 하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부터 감옥놀이에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감옥에 넣어버립시다. 이러고 감옥에 다 넣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도 얘들 또 자유롭게 풀어주자. 자, 네가 풀어줘. 이러면 어때요? 얘들이 또 신나하죠. 아,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감옥에서 얘들 탈출시켜 줄게요 하면서 학습을 놀이로 연결하면 얘들이 자, 재미있어 하죠. 그죠? 그리고 성취 기록을 반드시 자 포트폴리오죠 한마디로 그죠? 얘가 어떻게 어머 네가 몇 달 전에는 더하기 1 더하기 2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두 자리 숫자를 하고 있네?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성장한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말로만 네 많이 발전했어 막 이런 것보다는 자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어때요? 와 내가 처음에 여기 센터에 왔을 때는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3하고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했는데 지금은 내가 곱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때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겠죠. 야, 하니까 나는 되네, 나도 되네.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때요? 만족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더 학구 의욕도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흥미 기반의 학습.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래서 2강 때 사랑의 언어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사랑의 언어를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1순위인 사랑의 언어를 활용해서 아이를 맞이하는 것부터, 그죠?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는 오면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어,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토닥토닥토닥 해주고 악수해주고 막 이러면 어때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애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학원이 오고 싶겠죠, 그죠? 우리 선생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줘.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애는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아, 이거 선생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 주려고 아껴놨어. 이러고 딱 하나 주면 어때요? 감동하겠죠, 아이가. 와, 선생님이 나를 생각을 하고 이 사탕을 아껴놨다 나를 주시네? 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방법인데, 이거 했고요. 자, 학습 동기부여 했고요. 자, 학습 환경 조성. 그죠? 자, 학습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소리가 주파수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그죠? 조용하고, 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깔끔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조명,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보조 도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 타이머, 모래시계를 활용하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자, 우리가, 유치원 수준이라서 5분에서 10분만 학습을 하고 쉬려고 해. 그러면 이제 5분에서 10분짜리 모래시계를 딱 놔놓고 이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거 문제, 두 문제 풀려고 하는데 어때? 네 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뭐든지 하자! 해라! 이러면 얘가 흥미가 없죠. 결국은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죠? 자, 네가 이게 모래시계가 5분짜리인데 5분의 또 개념을 모른다면, 그죠? 5분이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또 가르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5분이 어느 정도라는 게 개념이 바뀌어 있는 친구라면 네가 이 모래시계가 5분짜리인데 5분 안에 너는 이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저 한 문제요. 저 두 문제요. 막 이러겠죠, 얘가. 그러면 선생님은 네가 요 모래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나는 선생님은 네가 몇 문제를 풀 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기할래? 누가 맞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애들은.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한 문제만 푼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너 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친구는 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네가 5분 안에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맞나? 내기해 볼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자기가 맞춰야 되겠죠. 그럼 5분 안에 두 문제 풀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라 생각 안 하죠. 선생님은 내가 5분 안에 한 문제밖에 못 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두 문제 푼다고 했으니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때요? 주의 집중력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5분 안에 두 문제를 풀고 어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맞췄어? 5분 안에 두 문제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은 틀렸네? 스티커 한 장, 칭찬 스티커 하나 탁 붙여주고. 대단하다. 엄청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네 예측하는 능력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보다 더 잘 맞추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는 어때요? 막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학교 연계 지원. 자, 그래서 알림장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항상 공유하라고 했죠. 그죠? 자, 학교와 센터와 가정이. 그러면 어때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일단은 되잖아요. 그죠? 학교 따로, 집 따로, 뭐, 센터 따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일관성 있는 접근.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나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알림장을 통해서 소통하고 복습할 거 있어도 거기다 소통하고 자, 실생활 연계를 집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학교에서 센터에서 가상화폐로 가지고 시장 놀이를 했어. 그럼 어때요? 저 엄마랑 마트 가가지고 진짜 시장 보는 걸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자, 가정 연계 학습인 거죠. 사회성 및 정서 지원인데요. 여기 역할놀이. 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법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거절할 줄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절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자, 친구가 빌려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사과를 하거나 또 싫은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 내가 싫은데도 막 친구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친구 거를 빌렸는데 망가뜨렸을 때 사과하는 법.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친구가 막 부탁해. 근데 해줄 수 없는 거를.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내 생각을 나전달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할놀이를 통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같은 또래가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 없으면 선생님과 나와 아이가 하면 되죠. 그죠? 네가 선생님 해봐. 내가 네가 될게. 이러고 서로 역할놀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역할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역할놀이 하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엄마 입장도 돼보고요. 선생님 입장도 돼보고요. 친구의 입장도 돼보고요. 다 돼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죠?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자, 확 와닿죠. 그죠? 실제, 직접 경험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관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마트 장보기 놀이를 한다든가,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 병원 놀이를 한다든가, 유치원 때 많이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코칭. 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 학습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 일기 쓰기라든가 상황극 연습, 감정 카드로 활용한 자, 학습, 이런 감정 코칭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 감정도 모르는데 남의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의 감정부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화나는 얼굴 지어봐. 웃는 얼굴 지어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 지어봐. 뭐 이런 놀이 막 하잖아요. 그죠? 가장 불쌍한 표정 지어봐. 넌 가장 막 애절한 순간의 표정을 지어봐. 막 이런 역할놀이 하죠. 막, 그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알고 또, 나는 가장 슬픈 표정 지어볼게 하고 막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럼, 아, 이런 표정은 슬픈 표정이고, 저런 표정은 화난 표정이고, 이런 표정은 극도로 기분 좋은 표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때요? 역할놀이를 통해서 서로, 자기 감정을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는 거. 이거 이제 어렵죠. 우리 아이들에게, 느린 학습자에게는. 그죠? 어렵지만, 자, 단계별로, 자,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한계를 정해주고 대안을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인데요. 시간이 벌써 엄청 많이 돼버렸네요. 자, 다학제적 접근법이죠. 다학제적 접근은 뭘까요? 다학, 마늘다, 배울학. 그죠? 다학제적 접근은, 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한 명을 중심에 두고, 자,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학제적 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느린 학습자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제적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도 의뢰를 하고, 그죠? 이렇게 다각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지도는 개별화된 접근과 지속적인 지원이 핵심이라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경계성 지능인 효과적 기초학습 능력 평가 및 지도인데요. 자, 목차이고요. 경계성 지능인의 이해는 이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작업 기억력이 용량이 제한적이다. 이 말은 뭘까요? 자, 마치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작업대가 작다는 거죠. 작업 기억력의 용량이 제한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뭐 2강에서인가 3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책 테이블이 작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은 테이블이 넓어서 그 위에다 뭐 커피도 놓고 음료수도 놓고 다과도 놓고 책도 놓고 자습서도 놓고 뭐 인형도 놓고 필통도 놓고 다 놓고 막 이래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작업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리정돈 착 해가지고 딱 필요한 거 단계별 하나하나만 그때그때 자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 이유가 작업 기억 용량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추상적 개념도 이해도 곤란하고, 자, 느린 학습, 기초 학습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죠? 자, 기초학습은 읽기, 쓰기, 세막인데요. 학습의 기본 토대가 되죠. 이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적응 능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못하고, 뭐, 물론 뭐 옛날에는 뭐 한글도 몰라도 막 마트에서 시장에서 뭐 장사해가지고 자식 다 키우고 뭐 이런 어르신도 계시지만 요즘은 그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학습 능력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친구 관계도 어려워지고 일상생활 적응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게 다 연결선상에 있죠. 그래서 자, 효과적인 한글 지도 방법도 자, 우리가 개별 단원으로 했습니다. 그죠? 시각적 협응 능력 향상, 단계별 한글 학습 접근, 그리고 인터랙티브 동화를 사용한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자, 인터랙티브 동화는 아까 우리 김선영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개별화된 학습 지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자, 독해 지도 스킬 개발. 그죠? 어휘력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 카드를 활용한다든가 단어 게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문장부터 자, 짧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빈칸 채우기 활동을 자, 많이 하면 추론 능력이 발달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텍스트 구조 이해와 질문 형성 훈련. 자, OW1H. 자, 다 들어보셨죠? 우리 선생님들 OW1H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들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죠? OW가 뭐예요? OW1H가 뭔가요? 5개의 W, OW, 그죠? Who, when, where, what. 이게 이제, 그다음에 why까지 해서 5개죠. 자,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질문 만들기는 OW1H 활용을 통한 훈련이 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 자,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학 기초 능력 지도 방법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태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수학 기초 지도 능력 방법에 대해서도 한 챕터 따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 그때 하고요. 자, 칠교놀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탱그램은, 그죠? 그래서 기하 도형인데요. 이 탱그램으로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키고요. 수학 보드게임으로 연상 능력을 강화하고요. 자, 데이터 시각화로, 자, 그래프를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로 개념을 습득하고요. 또 수 크기와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직선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 수학 기초 능력 지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탱그램, 자, 칠교놀이 이런 거 많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많이 했죠. 그죠? 자, 기초인지 능력 향상 방법도 이제 연상법, 그리고 논리 퍼즐 풀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는 시각적 기억 게임, 그리고 청각적 기억 훈련, 연상 활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시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자, 문제 해결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논리 퍼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개별화된 학습 지도 계획, 그죠? 개별화된, 자, 가정과 학교의 연계, 자, 중요합니다. 자녀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니즈에 부합을 해야 되죠. 얘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원하는 게 A인데 선생님이 얘 성장 발달에 B가 좋다고 해서 B만 계속 권하면 안 되죠. 자,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얘가 부모님의 니즈, 학생의 니즈, 아이의 특성,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부모 교육과 상담에 접목을 해야 하겠죠. 자, 가정학습 지원 전략도 일상생활 연계학습 활동을 제한하고요. 개별화된 학습 계획 수립을 지원하면 자, 학습 동기가 부여되고요.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경계성 지능이 있는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화된 접근. 자, 그 아이의 자, 키가 큰 아이는 큰 옷을 줘야 되고, 키가 작은 아이는 작은 옷을 줘야 되죠. 자, 뚱뚱한 아이는 품이 넉넉한 걸 줘야지. 자, 네가 5살이니까 5살짜리 옷을 주면 안 되죠. 그 아이가 등치가 크다면 큰 옷을 줘야 되듯이 개별화 교육 계획안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 오늘도 3분이나 초과해 버렸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다음에 빨리 끝내드릴게요. 말로만 맨날 빨리 끝내고 맨날 빨리 안 끝내 연미수비가. 자,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사님, 느린 학습 아동들은 1대1 학습이 효과적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다 1대1이 효과적인 게 아니고, 친구를 좋아하고 사회성이 발달한 친구들 어때요? 친구하고 같이 해야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학습 방법에 따라 사회성 기를 때는 단체로 소그룹으로 세네 명 같이 하고, 수학 개념을 학습하고 뭐 이럴 때는 1대1로 하고, 자, 다 뭐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1대1이 효과적이다, 뭐, 소그룹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떤 교육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특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잘 내려야 그 맞춤형 약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인데 전 뇌졸중 약을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단할 때 어때요? 3개월 이상 지켜본 사람만이 하라고 했죠. 그죠? 그건 어때요? 정확하게 응, 진단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지켜본 사람이, 자, 교사든, 지도사든, 자, 부모님이든, 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다음은 또 보통 어떤 형식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이런 것도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다.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또 교육 목표에 따라서, 또,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죠. 자, 정해놓고 상담 기법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모든 상담에 나는 인간 중심 이론을 접목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적절하게 접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보여주시고요. 나 김차순 선생님 이렇게 이쁘게 하고 계시네. 내가 제일 예뻐. 최문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영랑 선생님, 표명화 선생님, 이세라 선생님은 이마만 보입니다. 이윤미 선생님, 자, 박미진 선생님, 우정아 선생님, 한다영 선생님, 김남수 선생님, 백지혜 선생님, 강정아 선생님, 주영미 선생님, 김민아 선생님, 박규태 선생님, 박근아 선생님은 안 보이네요. 자, 김선영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하는 포즈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오, 김찬수 선생님 하트 귀엽네요. 오늘 배경화면이 이상하네. 네? 배경화면 이상해요? 아, 어, 제가 이거 안 바꿨네요. 죄송해요. 다시 바꿔야 돼. 아이고야, 다른 대학 배경화면이 있었던데, 그 못 봤네요. 제가 감사해요. 진즉 가르쳐 주시지. 이제서 가르쳐 주시, 다시 사진 찍어요. 하도 열광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중간에 자르질 못하겠어. 그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아, 이 캡처가 갑자기 안 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